일어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무 책이나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 발음이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아무 책이나? 글쎄요, 제가 아무 책이나 한 5권 정도 뽑아 볼게요. 네, 제가 책을 5권을 골라왔는데요. 아무 책이나 골라왔어요. 새로 하면 고른 기준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좀 작고 얇은 거, 얘도 작고 얇은 거, 크게 저작권에 상관없을 것 같은 책 하나 골라왔고요. 얘도 작고 얇지만 크게 저작권에 상관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 때문에 일부러 이걸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책들이 좀 있거든요. 이 책들이 글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오히려 소리내서 읽는 연습하시기는 참 좋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문장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 호흡의 길이에 맞는 글이 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꽤 글밥이 짧아요.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늘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뒷전이다. 짧죠? 호흡에 딱딱 맞춰서 읽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한 챕터가 한 장? 하나, 둘, 2장, 한 장 반. 한 장 반이면 끝나요. 연습하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법륜스님의 기도 이런 책을 읽는다. 이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약간 수필 종류의 책이 읽기가 좋아요. 딱 2장에서 끝납니다. 물론 이거는 줄줄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제보다는 그래도 2장 안에 딱딱 한 챕터씩 끝나니까 읽기 연습하기는 이런 글들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있고 작가와 그 안에 인물을 계속 구별을 해서 읽어줘야 돼서 사실은 이런 글들이 읽기 연습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한국 대표 단편선 이런 거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득이가 양양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대신에 발음이 어려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좀 어려운 거 좀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옛날 글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죠. 또 난도로 따지자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약간 이런 순이네요. 제가 봤을 땐 아예 완전 쉬운 책이라고 생각했던 동화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표현도 꽤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단어를 많이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읽어주시면 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번,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책 읽기 연습하시거나 북튜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부터 읽으시잖아요. 이런 거 토지,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읽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튜버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 어려운 글 먼저 읽으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문자가 오네요. 죄송해요. 글을 읽는 연습을 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글 읽지 마시고요. 간단한 수필 위주, 글이 이렇게 세로로 호흡에 맞춰서 끊어져 있고 2장을 넘기지 않는 그런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요, 글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 글이 누구를 향한 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동화를 읽는다. 그러면 내 친구 해리는 누구한테 읽어줄까요?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읽는 아이들에게 읽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 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읽는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하니 제임스가 물어도 해리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요.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무슨 생각을 하니? 제임스가 물어도 해리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듣기 좋은 톤으로 살짝 2, 3도 정도 살짝 올려서 명랑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답이고요. 그냥 글을 읽는다? 라고 하면 그냥 내 목소리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조금만 둔해지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여유를 가지자. 그냥 내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쭉 읽어내려가기 좋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라는 글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죠? 감정을 뭔가 절절하고 진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글을 읽을 때는 그 감정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읽을 때는 너무 감정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보다도 전반적인 서술의 느낌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말의 스피드. 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청새치 한 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는 수컷이 항상 암컷이 먼저 먹이를 먹도록 양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컷이 먼저 그거를 먹을 때 이 노인이 이 청새치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수컷은 암컷을 너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그 배 주변을 돌다가 결국에는 이 암컷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배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절한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긴박감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수놈은 그동안 내내 낚싯줄을 넘어다니거나 암놈을 따라 수면을 빙 돌거나 하며 암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놈이 암놈 곁에 너무 붙어 있어서 노인은 놈이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청새치의 꼬리는 큰 낫처럼 날카롭고 크기나 모양도 큰 낫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다. 노인이 암놈을 갈고리로 찢고 몽둥이로 후려쳤을 때, 그러니까 양날검처럼 길고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깔깔한 주둥이를 움켜잡고는 대가리 윗부분을 몽둥이로 마구 후려쳐서 몸통이 거의 거울 뒷면 같은 색깔로 변하도록 만들었을 때도, 그런 다음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암놈을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도 수놈은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놈은 배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암놈이 있는 자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연보라색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펼친 채 연보라색 넓은 줄무늬를 모두 내보이며 바다로 떨어져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긴박감을 막 넣다가 후 뛰어올라서 암컷을 한번 바라보면서 마누라 안녕 하면서 헤어지는 그 모습까지 내가 느끼면서 읽어주는 것이 이 읽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국 대표 단편선, 여기는 진짜 어려운 발음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앞부분 한 달락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 반 돌아간 뒤요 팔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식거리고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기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치 않다. 얼음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딸을 낚아보았다. 너무 어렵죠. 뭐 춥춥스럽게 이거 뭐죠? 뉴스와 동급 아니면 뉴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시면 발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많이 질문 주셨던 글을 읽는 것으로 발음이 좋아질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렸고요. 아무 글이나 읽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 수준에 맞는 글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읽어내려가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일어서라의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일어서라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아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자주 만나요. 자주 찍을게요.